차라리 1, 2천만 원, 뭐 요 정도 선의 분쟁이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병사는 맞거든요. 저는 분쟁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격하는 쪽이 있고 수비하는 쪽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수비하는 입장이죠. 그쵸. 왜냐면 보험회사가 안 준다고 하는 거를 수비를 해내서 돈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잠깐 달라요. 소비자분들이 돈을 달라고 공격을 하셔야 되고 보험회사는 이제 그걸 수비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사실 이 분쟁은.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사실상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그게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고가 있는데 질병 사망이다라고 하면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있었으니 수익자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죠. 있죠. 네. 그러면 청구권이 있고 그 결과사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면책입니다라는 주장을 할 거면 그 다음은 보험회사의 시간이죠. 근데 지금은 병사예요. 청구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청구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법원에서 수익자, 유가족한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까지 들어가는 거는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보험금 청구권이다라는 입증은 해야죠. 내가 이거 상해보험금, 재해보험금을 청구한다. 이 사람은 상해 사망이다, 재해 사망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쟁점으로 다퉈야 되는데 이 흡입성 폐렴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어렵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청구권 없음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건이죠. 폐렴 사망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 보셔야 되고 보험을 한두 개만 가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네, 여러 개 가입하잖아요. 이 보험은 질병 사망 보험금이 없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보험이 상해야. 근데 이쪽에는 또 말 그대로 상해가 질병만 있어요. 네. 그럼 이쪽은 질병.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을 통해서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보험 증권을 다 모아서 질병으로 주장하는 게 좋은지 상해로 주장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이게 질병 사망하고 상해 사망의 그 분쟁 금액 차이가 1, 2천 정도밖에 안 나. 그냥 질병으로 받고 끝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뢰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오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뭘 주네 안 주네 막 이렇게 씩씩대고 오시거든요. 저는 꼭 그래 상담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왜 포기해요? 돈 못 받아서 화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분쟁이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때 보험회사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쵸? 집으로 내용 증명도 막 보내고, 보내고 전화 통화도 오고 뭐 카톡으로 뭐도 오고 점점 어떤 걱정이 드시겠어요? 소송에 대한 걱정이 드시고 내가 보험회사를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1, 2천만 원, 뭐 요 정도 선의 분쟁이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병사는 맞거든요. 원인이 외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공격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금액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분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나이가 많을수록 병력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소비자한테. 네, 소비자한테 매우 불리하다. 그건 맞죠. 대신 그때 드셨던 음식이 뭐였고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아프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병원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조치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건 또 의료 과실로 또 넘어가면 그것도 상해나 재해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련의 그 사고 내용들을 서류로서 쫙 보고 나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흡입성 폐렴의 쟁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연화장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연화장애가 뭔지를. 음식을 저작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를 연화 기능이라고. 뇌에서도 연화 작용을 하는 뇌도 있고 그걸 넘기는 목 넘김을 하는 근육도 있어요. 근데 뇌의 연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출혈이 있으시거나 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못 넘기시겠죠. 아니면은 뇌는 멀쩡하신데 이 근육이 너무 노년에 약해져서. 들어서 약해지셔서 쇠약해지시면 못 넘기시겠죠. 대부분 어디 계시겠어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계시겠죠.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튜브 꽂고 음식을 이렇게 드신단 말이에요. 크게 걸려서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신다고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음식 이렇게 연한 걸 넘기다가 그게 아예 질식이 돼버렸어요. 그런 건 상해로 명백하죠. 질식사니까. 근데 그냥 아주 소량의 음식만 기침 캑캑 하다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또 바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도 이거 음식 때문에 흡입성 폐렴 발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죠.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목넘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나, 내 기능장애가 없으셨었나, 이런 부분만 디테일하게 좀 보셔서 그렇게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 그럼 싸워야 되고. 이 흡인성 폐렴 말고 비슷하게 외부의 영향이 질병으로 발전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또 다른 질병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교통사고 환자분들.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이제 심각한 뇌 손상을 발생을 시켜서 인지기능 장애만 오셔서 치매가 오셔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정신은 온전하신데 사지마비가 오셔서 병상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고는 10년 전에 났어요. 근데 그걸 계속 투명 생활하면, 우리가 직장에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움직이면 먹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면 자야 되고, 이런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생겨서 감기에 많이 안 걸리죠. 네네. 근데 그렇게 교통사고 나셔서 기력이 점점 쇠해지시면 나중에 그냥 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리시거든요. 네. 흡임성 폐렴이 아니어도 그냥 폐렴으로 사망하세요. 제가 전에 의사분한테 듣기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폐렴으로 사망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냥 감기죠. 그냥 예. 쉽게 말해서 그냥 감기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그분은 상해냐 재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또 교통사고면 교통재해냐 교통상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보험회사가 많은 보험 약관을 수정을 해놓은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 사고 나서 2년 안에 사망해야 그건 상해 사망을 보겠다, 재해 사망을 보겠다, 이렇게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과관계, 폐렴은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돼? 이제 이렇게 또 보겠죠. 교통사고로 인한 거 치기로가 끝났고, 이 사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냥 면역 기능이 약화돼서 별도의 사망이 발생한 거야, 질병사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고와 사망 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런 폐렴은 잘 움직이지 않고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은 100% 또 문제가 된다. 근데 흡임성 폐렴은 거기에 하나가 더 가서 아주 미세한 분비물, 기관지로 들어갈 거면 큰 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아주 작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상해나 재해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질병으로 사망을 했더라도 그 원인이 재해 혹은 상해가 된다면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